건국절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크리스천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한기총 한교연 통합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 열린교회를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와 은평구가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를 건국 68주년으로 표현해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광복절을 건국 68주년이라고 보는 것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견해입니다. 반면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국일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청년층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펙 쌓기와 취업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역사 인식까지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란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좀 어려운 사회적인 상황도 요인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취업률이 너무나 낮아서 당장 이제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좀 쉽지 않고요. 정재영 교수는 역사인식에 대해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어떤 개인이나 몇몇 집단에게 유리한 이런 정책이나 판단들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 교수는 또 선교 초기 기독교는 사회의 리더로 활동하며 모든 문제를 주도해 나갔지만 지금은 오히려 끌려가고 있다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사회 문제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24개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한기총과 한교연 간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교단장들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일에 큰 뜻을 같이 하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9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실무위원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준비 작업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실무위원으론 주요 7개 교단의 총무옥은 사무총장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한통협 출범 당시 발표했던 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다음 달 있을 각 교단 총회에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결의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한편 교단장 회의는 통합 방식과 과정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교연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우연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실험은 현재까지 진행한 시험 발사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비행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실험에 대해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에서 커다란 군사적 진보를 이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군사, 외교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란 점과 김정은의 성격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과 미사일 위험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 개인의 성격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김정은의 잘못된 선택을 꼬집기 위해 이처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5년 만에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감염된 균은 국내에선 보고된 적 없는 유전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가 수입된 오염 어패류를 먹었을 가능성과 해외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콜레라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재료에 대한 유통 경로와 원산지 추적 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콜레라균 검출도 진행 중이라며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콜레라 검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새벽 3시경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8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건물 잔해에 깔린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장비가 부족해 작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피해 환자들을 위해 많은 국민이 헌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 전기 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1,200여 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신규 구매자들은 국가로부터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받아 해당 식별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기차 소유자의 경우 약 80만 원을 들여 충전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만여 곳에 충전 식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특별한 운동을 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수원 열린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자녀 교육 때문에 모임을 참석했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 열린교회 예배당엔 나는 독서운동가입니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예배당에 웬 독서운동가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수원 열린교회 교인들에게는 친숙한 단어입니다. 김동명 목사는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0개의 소그룹 독서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주에 한 번 진행되고 있지만 매번 3시간씩 진행될 정도로 그 열기는 뜨겁습니다. 김 목사가 처음부터 책에 관심이 있어 독서운동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심해지는 것을 보며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하고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읽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독서 운동으로 이제 나가게 됐죠. 현재 30명이 참석하고 있는 독서 코칭은 지역 주민들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 때문에 참여했던 주부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애들을 위해서 읽는다고 한 게 결국은 이제 제 자신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변화가 된 게 있다면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태도가 너무 많이 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온 변화가 가장 컸어요. 제가 나를 드러내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참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용기를 내면서 지금 살아가려고. 김 목사는 그간의 독서 코칭 활동을 정리해 책으로 엮을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고픈 마음에서입니다. 은퇴 후에는 교회가 아닌 도서관에서 독서 운동가로 활동하고 싶단 바람을 전한 김동명 목사. 김 목사는 수원 열린교회 독서 운동이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잔잔한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와 은평구가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양 기관은 향후 문화관 홍보를 위한 기독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문화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 이영훈 공동위원장은 문화관이 완공되면 대한민국 전체의 명소가 될 것이라며 문화관광을 비롯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기독교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대한민국의 허리로서 통일을 지향하고 전쟁이나 대립이 아닌 화해와 평화를 추구한다면서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선정 단계에 있으며 은평구 문화공원 내에 900평가량의 문화관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부지 매입가는 약 2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8일 장경동 목사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주일 예배에서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상영한 것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 선관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10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예배에선 최영남 총회장이 말씀을 전하며 올해로 순교 150주기를 맞이하는 토머스 선교사의 삶을 되짚어보는 순서도 마련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국회 법제사법팀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한 것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보다 내용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 언론회는 국회가 새롭게 개헌할 때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폐기된 이유는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거론되는 차별금지법 역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 민주시민을 억압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포제일교회 복지기관으로 1998년 설립된 사단법인 성민원이 오늘 군포시 문화예술관에서 성민원과 함께하는 KBS 교향악단 제70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엔 베토벤의 레오노레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 1번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클래식 곡들이 연주됐습니다. 공연의 수익금은 성민원의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데일리 뉴스는 홍희연 기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